오전에 비 좀 맞으셨는데 컨디션 어떠십니까? 예, 비 맞으니까 상쾌하죠. 오히려 더. 오랜만에 맞으신 거 아닙니까? 비 아니요, 저 사실은 비 맞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너무 요즘은 보면 미세먼지부터 황사부터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 비도 제대로 마음 편하게 못 맞는 게 됐는데, 사실 아까 그 백스코 가서 어린이날 행사 가보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두 개예요. 진짜 사교육비 문제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너무 심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 제일 기본적인 문제를 정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사실 교육만 해도 그래요. 지금 정말로 66년 동안 이 상태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했잖아요. 입시제도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교과도 바꿔보고,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자고 하는 건데, TV 토론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이거를 돈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기가 막혔어요.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정치라지만, 아니 지금 교육 안 바꾸면 아이들 미래가 없는데 돈 때문에 못한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 진짜 그거는 정신 상태를 고쳐야 돼, 진짜. 아무리 다른 건 몰라도 사실은 제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TV 토론 때 다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합의를 이끌어냈죠.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는 중국과의 외교 현안 중에 지금까지는 경제와 그 안보 문제만 두 축으로 갖고 갔다면, 이제는 세 축으로 환경 문제까지 이 3대 축 가지고 중국과 외교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동의를 이끌어냈는데, 교육 문제는 이게 정치 공세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돈 이야기를 합니까, 진짜. 그리고 또 돈도 계산해보면 6조에서 8조 정도 드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계속 정치 공세를 하는 사람들 보면 한심해요, 정말로. 이게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로서 자세가 아닙니다. 예. 말을 하다 보니 제가. 아니, 정말 저는 화가 나요. 이게, 어떻게, 이게 정치적인 공세 문제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바꿔야 되는 게 교육이고,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 공약 하나보다도 덜 드는 건데, 10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건데, 그걸 계속 뭐 정치 공세로 하고, 유치원도 저기 무상교육 하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지역적인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로 실망이 큽니다. 다른 문제는 정치적인 공세도 돼요. 교육만은 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심하게 참 우리나라 지도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저는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도 저는 교육은 반드시 바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 교육 대통령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국가 미래가 없습니다. 토론회 때 어린이날 너무 격정적으로. 일단 제목부터 주시고 시작하시죠. 다른 후보들이 돈 문제 얘기했을 때 처음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신 상태를 뜯어 고쳐야 돼요. 다른 후보들 정신 상태를. 예,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돈 문제 가지고 정치 공세하는 거는,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실은 교육은 바꿔야 되는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고, 그리고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공약에 비하면. 시각 중립 15. 예, 이제 충분히 배가 고파졌다.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이 교육 얘기만 들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 좀 직접 만나서 그러니까 힘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뭐 사교육비 문제들 다 말씀하시니까 바로 제가 사실은 사교육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공교육 강화해서 공교육만 받아도 창의적인 인재가 되게 하자. 그래서 결국은 교육이 기회를 막는 담벼락이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가 되게 하자. 저 목표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그냥 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싶어요. 교육 문제만은 저는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TV 토론도 지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교육 문제만은 바꿔야 된다는 걸 모든 후보가 확실히 하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교육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전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의 교육 공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육 철학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보면 교육부도 사실상 저렇게 되면 그대로 존속하자는 겁니다. 축소해가지고 그게 될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관료들에 의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말 중에 하나는 그 원래는 뭐 지난번 대선 때 아마 교육부 폐지 공약 했을 겁니다. 교육부 폐지인지 아니면 국가교육위원회였는지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 지난번 공약보다도 후퇴했던 거예요. 지난번에는 학제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2012년 교육 공약보다 지금 많이 후퇴했어요. 그리고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교육부총리가 이미 내정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심하게 반대했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을 정도로 아주 후퇴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이 2012년에 비해서 후퇴하기는커녕 바꿔야 되는 이유가 더 많아졌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닥치면서 교육 안 바꾸면 정말 아이들 미래를 가로막는 아이들 생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육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제발. 그래서 저 문재인 후보 당선되면 교육이 바뀌지 않고 우리나라는 암울하게 될 게 저는 가장 큰 우려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당선돼서 교육부 장관을 제의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다리는 괜찮으세요? 어제 밤에 주무실 때. 그럼요. 다리는 다리가 붓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완전히 강철 다리에다가 강철 체력에다가 기운을 많이 받으시죠? 시민들 만나서 낙서하시고 하시면. 예,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 사전 투표에서 찍었다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도 뭐 부모님들이 다들 찍었다고 다들 그러셔서 이미 찍으셨으니까 유세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국민의당에서는 샤이 안철수가 한 15% 정도 깔려 있다, 여론조사에 안 잡힌다라고 얘기하는데 후보님이 직접 만나봐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뭐 다른 거보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맞은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일부 사회학자분들 말씀이시긴 하지만 여론조사에 직접 응대하는 사람이 최대로 추정해보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 중에 3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4,800만 명은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또는 전화를 아예 평생 한 번도 받은 일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의 브렉시트 여론조사 결과가 다 틀렸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 못 맞추고 그럴 때마다 이제 거기는 선진국들은 여론조사 기관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여러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연구해서 방법론을 바꿔나간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총선 때 틀렸던 방법을 한 번도 바꾸지를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히려 더 후퇴한 것들도 많습니다. 뭐 모바일 앱으로 조사한다든지 이런 방식들, 검증되지 않은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저는 개의치에 않습니다. 직접 다녀보시니까 작년 4.13 총선 때하고 체감되시는 부분은 제가 저는 변화의 열망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이게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 정치 구조가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우리의 미래가 없고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 그게 전 세계 공통입니다. 영국에서도 사실은 브렉시트가 이제 국민투표로 통과가 됐던 이유가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게 변화를 선택하게 만든 거거든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기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하고 학생들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의원실로. 한참 이야기해보다가 그때는 미국 대선 전이어서 어떻게 보느냐고 하니까 자기들 모두 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거라 믿는데요, 그 당시에.